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윤자는 진장수가 마당집 룸에서 최선영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하여 승질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강우창을 최선영의 남편으로 착각하여 자기가 본 것을 말해주려고 하였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세상의 남녀들은 다 자기같이 바람 피려고 만나는 줄 아는 과대망상 환자 장윤자 때문에 진장수가 예전에 사기꾼을 눈앞에서 놓쳐버렸듯이 진나영도 엄마 때문에 곧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장수는 최선영의 연락을 받고 마당집에 온 것이었는데요. 최선영은 진수지를 찾는 소송을 취하하여 채우리와의 사랑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하려고 한 목적이었고, 진장수는 최선영의 결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의 입양아들 채우리와 진수지가 사귀는 것도 문제지만 최선영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최선영과 사돈이 되어 죽을 때까지 얼굴 마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스트레스로 다가올 뿐이어서 웬수도 이런 찰거머리 웬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장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입양한 아들도 엄연한 아들인데 자신의 친딸과 맺어주려는 최선영의 결정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진수지를 찾아가 최선영이 소송을 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지금에서는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하며 진수지에게 채우리에 대한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호적관계를 무시할 만큼 서로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도 없고 진수지에게 지은 죄가 많은 진장수는 진수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진수지는 최선영이 자신을 수경이로 알아보기 전부터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고,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 최선영이 진수지가 던지는 모진 말들을 견뎌내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죄스러움을 느꼈고, 이제는 최선영이 진수지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친딸 등록을 거부한다고 하니 진수지는 이대로 채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의 사랑이 엄마의 오랜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영은 진수지 채우리 둘 다 자식으로서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진수지 역시 엄마도 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하늘이 투쪽 나도 다시 고쳤을 수 없는 진실은 자신이 최선영의 친딸이란 사실이기에 최선영이 자신을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자신은 최선영의 딸이고 채우리와는 남매가 되니 진수지의 선택은 채우리와의 이별 쪽으로 기울게 되어 진수지는 채우리를 불러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선영의 선택, 진수지의 선택,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채우리의 선택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로 작용할 것인데요.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자신이 잘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채우리의 생각이 작가님의 최종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우리는 이미 진수지의 눈빛만 봐도 헤어지자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몸이 안 좋다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진수지는 단도직입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해버렸고, 진수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채우리는 못 헤어진다고 떼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73회에서는 인생사에 큰 갈등 없이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고 긍정적으로 살던 채우리도 진수지의 이별 통보 앞에서는 깊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진수지는 이제껏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만 생각하려 합니다. 한편 진나영은 해들재단의 며느리로 당당히 해들병원에 출입도 하고 진수지와 채우리를 만나도 전혀 눈치 안 보고 한현성의 아내로 행세하는데요. 지은 죄를 알면 조용히 지나가기나 할 것이지 진수지에게 약이라도 조금 올리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지 진수지와 채우리에게 식사 제안을 하였고, 진수지는 이제는 서로 볼 일도 편해질 일도 없다면서 거절을 하였는데,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진수지가 항상 저런 식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에 진수지 저만 잘났다는 태도였다면서 자신이 못나서 그렇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죽은 표정을 지었고, 한현성은 그런 진나영의 연기에 홀랑 넘어가서 똑 부러지고 매사 완벽한 진수지 옆에서 그동안 진나영이 얼마나 스스로 비교되고 힘들었을까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 위로까지 해주었으니, 그렇게 오랜 세월 진수지를 보아온 한현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어이가 없습니다. 진나영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는 믿어줄 한현성이 되어버렸네요.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인심 쓰지 말라는 한현성의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된 진나영은 한진태의 마음만 잡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한현성의 코치대로 마당집을 들러 한진태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면서
최선영에게 부탁을 하나 하였는데요. 진나영은 아직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진수지에게 한 짓을 모르니 앞으로도 계속 덮어달라고 애원하였고, 최선영은 진수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그 부탁이 유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를 하였습니다. 진나영은 거짓이든 진실이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장윤자 입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최선영의 경고를 위반하는 일이 생겨 파국을 맞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진나영은 마당집에서 가져온 반찬들로 한진태의 식사를 준비했고 반주까지 권하며 한진태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진태는 세상 그 맛있던 최선영의 음식이 맞기나 한 건지 영 입맛도 없고 진나영과 마주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였는데 김마리가 손주 볼 생각에 혼자 도취되어 벌써부터 아기용품을 잔뜩 사들고 들어와서는 정신을 놓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러다가 진나영의 아이가 현성의 아이가 아니면 아들 결혼을 밀어붙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아이가 잘못되어 세상빛을 보지 못하면 어쩌려고 벌써 호들갑인가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나영은 역시 내 편은 어머님뿐이라며 속으로 날아갈 듯이 기뻐했고 김마리는 이제 진나영의 말이라면 콩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지만 김마리의 비밀을 진나영이 잘못 건드리는 날엔 가차없이 김마리의 철퇴를 받게 될 것입니다. 73화에서 장윤자가 김마리의 집안을 제 집처럼 누비고 다니다가 김마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어딜 가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장윤자는 자신의 가벼운 행동과 말버릇 때문에 자기 친자식마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교양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이 진수지를 찾는 소송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진나영에게 알려주는데요. 장윤자는 수지 엄마가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에는 능구렁이가 수십 마리는 들어앉아 있지 뭐야. 아니 어떻게 지 아들과 수지를 결혼시키려고 수지를 호적에 올리는 것을 포기한다니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니? 그 채울이라는 아들 어렸을 때 입양해서 먹이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텐데 이제 와서 지 딸과 부부로 맺어준다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뭐 수지더러 얘 며느라기야 이렇게 부를 거야 뭐야?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뒤로 호박씨나 까고 족보를 개족보로 만드는 거야 이건. 수경이 찾는다고 소송장까지 보내고 사람을 그렇게나 못살게 굴더니만 지 욕심 채우려고 아들 딸 옆구리에 끼고 살려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다니 수경 엄마는 꼭 천벌 받을 거야. 장윤자의 말에 진나영은 엄마는 제발 남의 집 일에 신경 그만 써. 나 앞으로 진수지 안 건드리면 내가 지은 죄 다 모른 척 해준다고 그 아줌마한테 약속받았단 말야. 장윤자는 어머 얘가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너 수지랑 수지 엄마 아들이 결혼하면 네 아빠랑 수지 엄마가 사돈이 되는 거야. 부부가 사돈이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또 수지 엄마한테 안 사돈 하며 말할 거 상상만 해도 내가 입덧이 나올 정도야. 그냥 지 딸 지가 찾아가면 좋겠구만. 이제 난 수지 없다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지 딸을 데려가서 지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든 말든 그쪽 족보는 알아서 정리하라고. 난 다시는 수지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 진나영은 엄마 그렇게 답답하면 엄마가 진수지를 호적에서 파내버리든가. 뭐가 문제야? 하지만 우리 콩이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 마당집 하는 일에 신경 꺼줬으면 좋겠어. 장윤자는 그래 우리 콩이만 생각해야지. 근데 너 신혼방 구경 언제 시켜줄 거야? 지난번에 수지 엄마 때문에 체해가지고선 니 신혼방도 못 보고 오고 오늘 가도 돼? 진나영은 어차피 다들 바빠서 매일 낮에는 나 혼자 있어. 와서 점심이나 같이 먹든지. 장윤자는 진나영을 보러 왔고 거실이며 2층이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둘러봅니다. 우리도 이런 넓은 집으로 곧 이사를 가겠지? 명색이 사돈인데 그 좁아터진 아파트를 나몰라라 하진 않겠지. 진나영은 엄마 시어머님이 우리 콩이 엄청 좋아하셔. 우리 콩이가 뛰어놀 거 생각하시면 엄마 집도 곧 근사한 데로 옮겨주실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있어. 장윤자는 당연히 그래야지 누가 뭐래도 우리 콩이는 내 손주니까. 장윤자는 한현성의 방을 구경한 후 맞은편 방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진나영은 엄마 그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장윤자는 이 방에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놨니? 진나영은 그건 아니고 그냥 안 쓰는 방인데 그 방에 들어가는 거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눈길도 주면 안 돼.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찬바람이 부신다니까. 장윤자는 안 사돈 이상하다해. 엄연히 네 신혼방 옆방을
애기 방으로 써야지 이렇게 잠궈놓으면 어쩌자는 거니? 자고로 집안에 안 쓰는 방이 있으면 귀신이 꼬인다는 말 못 들어봤니? 이런 방이 있으면 너 태교에도 안 좋아.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잠궈놓은 거 아냐? 나영아,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엄마가 그래도 왕년에 네 아빠 금고 열어서 위자료 훔친 경력도 있는데 이런 손잡이 따는 건 식은 죽먹기야. 진나영은 엄마 그만 관심 끄고 내려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가.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장윤자는 몰래 김마리의 침실에도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정부는 그곳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자 장윤자는 어머, 이 아줌마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도둑도 아닌데 눈으로만 볼 건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해요? 아줌마, 앞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우리 딸인 거 아시죠? 눈치를 잘 챙기셔야죠. 잠깐만 보기만 한다니까요. 하며 들어갔고 진나영은 장윤자를 말리러 따라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가 환갑이어도 여자는 여자구나. 어쩜 나영이 신혼방보다 늙은 안사 돈방이 더 화려하구만. 이런데도 깨가 안 쏟아지고 바깥 사돈이 선영 언니한테 빠져있단 말이지?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김마리가 집으로 들어왔고 김마리는 누가 집에 왔어요? 하며 가정부를 쳐다보다가 자신의 방에서 장윤자와 진나영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장윤자는 우리 나영이가 안사돈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너무 젊게 사신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만. 이해해 주실 거죠?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핑계로 둘러댔고 김마리는 장윤자에게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손주는 평온한 분위기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김마리의 말에 장윤자는 제가 이 집에 오면 전쟁이라도 난답니까? 나도 엄연히 우리 콩이 할머니예요. 막말로 우리 나영이가 결혼한다고 안 했으면 안사돈께서 손주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내 손주 잘 크나 안 크나 종종 들를 것이니 그렇게 아세요. 진나영은 엄마 하며 눈치를 주지만 장윤자는 그리고 2층에 우리 나영이 옆방은 왜 잠궈놓은 거예요? 설마 우리 손주 방을 아래층에 만드실 건 아니죠? 그 귀신 나오는 방 좀 없애요. 지나갈 때마다 소름 돋는 게 태교에 완전 안 좋다니까요. 김마리는 장윤자가 2층도 둘러보았나 싶어 짜증이 나고 장윤자에게 우리 현성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절대 다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게 내 핏줄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울 거라고요. 김마리가 역정을 내서 말하자 진나영과 장윤자는 느낌이 싸해지면서 기분이 다운됩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에게 네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니? 내가 뭘 했다고 저래? 그리고 우리 귀한 손주를 지가 키우겠다고? 왜 저렇게 나댄다니? 하여튼 사모님들은 모든 게 지 손바닥 안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김마리는 진나영을 불러 혹시 마당집 사장이랑 안사 돈어른이 서로 아는 분이시니? 지난번 상견례 때 많이 불편해 하시던데 하며 물었고 진나영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분 모르세요. 진나영은 대충 둘러댔지만 한진태의 밥상에 올릴 반찬을 사러 가는 걸 자주 하다간 뭔가 꼴이라도 잡힐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이별을 구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어렵게 만난 엄마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진수지의 말에 얼어붙은 채우리는 그 말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진 선생님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는 것 같아요. 진수지는 아니요, 생각 많이 하고 또 했어요. 하지만 답은 하나예요. 전 그동안 엄마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냥 엄마만 생각할래요. 다른 것까지 생각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등을 돌려 집으로 가버리고 채우리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채우리와 진수지가 대화를 잘 마무리 짓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최선영은 진숙이가 혼자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뭔가 일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수지는 자신을 위해 엄마가 소송을 포기했다는 것이 또 한 번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어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이대로 나는 엄마의 딸로, 채우리는 엄마의 아들로 평범하게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채우리가 선물한 인형을 끌어안고 채우리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을 미안해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맘속으로 말합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진수지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을 알렸고 최선영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은 이게 아닌데
자신이 소송을 포기했는데 진수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선영은 다음날 진수지를 조용히 불러 정말 채우리와 헤어질 것이냐, 자신이 있냐고 묻습니다. 진수지는 자신이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전 엄마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절 찾으시려고 소송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포기하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제가 최 선생님과 남매가 되는 걸 막으시려고요? 그걸 막으면 저희 둘이 결혼하라는 뜻인가요? 최선영은 다 알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너희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진수지는 그럼 절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절 또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제 인생에서 엄마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은 다 빼버리고 싶어요. 그 시간들은 절 너무 힘들게 했고 제게 고통을 주었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게 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가족에서 나오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집과 얽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진수지로 살아왔던 내 불행했던 과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우고 싶어요. 그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제발 소송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 절 포기하지 마세요.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였고 최선영은 갈등이 깊어집니다. 채우리는 진수지가 최선영에게 하는 말을 밖에서 다 듣고 엄마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진수지의 간절함이 느껴졌고 자신을 버리는 일보다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사는 아픔이 진수지에게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우리는 강우창을 불러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삼촌? 하며 하소연을 하였고 강우창은 많이 약해진 채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린 이대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진 선생이 자신의 호적을 정정해달라고 할 줄은 상상 못했어. 진 선생도 선영 씨의 선택을 받아들일 줄만 알았어. 진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이런 결정을 하겠어. 네가 진 선생님과의 사랑을 포기 못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채우리는 그게 뭔데요, 삼촌? 강우창은 네가 선영 씨를 원래 자리로 돌려드리는 것밖에. 하지만 그건 너에게도 상처가 되고 둘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채우리는 강우창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행복의 조각을 양보해야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채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자신이 받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진수지가 진장수와 장윤자의 딸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진나영과 한현성을 가족으로 평생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로 다가올지 눈앞에 친엄마가 있는데도 그깟 서류 한 장이 뭐라고. 이렇게도 두 사람 사이에 유리벽 같은 것이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채우리는 진수지 입장에서 보니 엄마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호적에서 진수지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만이 두 사람을 완전한 모녀관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채우리는 채돌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우리 둘이 요즘 남친 생겨서 밥 안 먹어도 살이 쭉쭉 찌고 앞으로 이 오빠가 없어도 알아서 연애사업 잘할 수 있겠지? 채돌이는 그게 뭔 소리야, 오빠 잔소리 없이. 내가 오늘날의 채돌이가 과연 될 수나 있었겠어? 오빠는 내 삶의 양분이고 거름이고 물준데 채우리는 야, 네 연애 자금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 오빠 빈털털이야. 채우리는 자신이 없어도 채돌이가 진수지랑 오붓하게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돌이는 오빠 좀 수상한데? 어디 멀리 섬에 발령이라도 난 거야? 오빠가 가는 곳 채돌이도 간다. 하며 장난을 쳤고 채우리는 최선영과의 오랜 인연을 끊을 결심을 굳힙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73화에서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자신을 또 한 번 버리지 말라고 소송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채우리는 진수지가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최선영에게 진정한 딸로 남고 싶어서임을 알게 됩니다. 채우리는 오랫동안 지켜온 최선영의 아들 자리를 진수지에게 비워주기로 하고 짐을 싸서 나가고 모영수에게 진수지가 신청한 지방 분원에 자신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집을 구경하러 갔다가
김마리에게 눈총을 받는 일을 저지르고 김마리는 진나영이 가진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상상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실종된 현우가 다시 자신을 찾아왔다는 환상에 빠진 김마리는 입덧을 하고 진나영을 더욱 집중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